농민신문을 통해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라인입니다. 네, 지난해 4월이었죠. 이 보따리상의 중국산 농산물 반입과 유통 실태에 관한 기획 보도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보도가 나간 후에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서 검찰과 경찰 등이 앞다퉈서 단속 실적을 공개하며 이 보따리상에 대한 근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과연 어떨까요? 올해 다시 찾은 평택항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욱 진화된 모습의 보따리상 전문항으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검역에 대비해 미리 품목별로 규격화해서 진공 포장까지 된 보따리 농산물이 한나절 사이 30톤 이상 반입되고 있었고요. 이렇게 반입된 농산물의 수집이 출입국장 바로 앞마당 주차장에서 아무런 단속도 없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단속이 펼쳐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요. 어찌됐든 과도한 중량 등 지나친 면세 허용은 농산물 반입량의 증가로 이어져서 결국 국내 농가가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농산물 반입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보따리 농산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법률 개정이 시급합니다. 다음 소식은 지난해 재고 마늘로 말린 국내산 건조 마늘. 이 건조 마늘이 헐값에 들어온 중국산 건조 마늘에 밀려서 판로가 꽉 막혔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처럼 중국산 건조 마늘이 싼 값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360%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임에도 이 수입업자들이 현지 가격의 5분의 1 수준으로 허위 신고한 후에 탈세를 통해 그만큼 수입 가격을 낮췄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기관은 건조 마늘을 비롯해 저가 신고 의혹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서 적정한 관세를 부과해야 할 것 같고요. 국내산 건조 마늘에 대한 소비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념채소인 건고추. 이 건고추의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건고추 재배 의향 면적이 사상 최저치인 3430헥타르 안팎으로 전망되면서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재배 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재배 면적 감소로 국내산 생산량이 줄어들면 부족한 수요량을 외국산 고추류가 메울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50%대로 떨어진 건고추 자급률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생산 기반 안정화에 힘써야겠습니다. 네, 올봄 들어 수입 과일의 대공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월 중순부터 미국산 오렌지의 반입이 빠르게 늘고 있고요. 미국산 체리도 예년보다 보름 가까이 일찍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칠레산 청포도와 자몽도 시중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출하 시기가 겹치는 참외, 수박, 딸기 등 국산 봄철 과일 시장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국내 과수 농가가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까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마다 거세지는 수입 과일의 공세,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우리 과수 농가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외국산 조제 분유도 해외 직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산 조제 분유의 해외 직구가 큰 인기를 끄는 것은 자가 소비용으로 수입할 경우 $150까지는 무관세로 통관이 가능해서 매장에서 구입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분유를 선택할 때는 가격뿐 아니라 상세 성분까지 비교해서 내 아이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의 건강을 먼저 생각한다면 선진국 분유라고 무조건 선호할 게 아니라 꼼꼼히 따져본 후 구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농업지키기 운동본부가 올해 사단법인으로 새 출발한 지 10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농업지키기 운동본부는 금융노조 농협지부를 주축으로 2만 2천여 명의 회원들이 후원금을 모아서 이 홀몸 노인과 조손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위해 사랑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농업지키기 운동본부가 농어민의 든든한 친구로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길 기대합니다. 도시에 비해 환자 수가 적은 농촌 지역 특성상 대부분의 농촌 병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며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까지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고 정부의 지원까지 중단돼서 결국 병원 문을 닫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농촌 주민들의 의료 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국가가 농촌 지역의 공공 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귀농과 귀촌 추세가 이대로 계속되면 20년 뒤에는 농촌 지역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귀농과 귀촌에 따른 인구 이동을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속시키고 이들이 기존 주민과 융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귀농과 귀촌의 인구 이동은 농촌뿐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에 의미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장기적으로 농촌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젊은 귀농 귀촌인을 배려하는 등 농촌 정착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해져야겠습니다. 레저, 스포츠, 생활문화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 코너입니다. 봄에는 조개, 가을에는 낙지란 속담도 있듯이 이맘때 조개는 맛뿐 아니라 영양까지 풍부해서 바다의 보약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M+에서는 제철 맞은 조개를 더욱 맛있게 드시라고 조개 손질하는 요령과 조리 방법, 봄조개의 종류와 영양, 그리고 조개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와 지역별 별미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산란을 앞둔 조개가 껍데기 속에 살을 꽉꽉 채우는 계절, 봄 입맛을 가장 화사하게 밝히는 조개로 오늘은 여러분의 식탁을 싱그럽게 채워보세요. 뉴스라인 이번 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